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5년 1월 17일 금요일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미국 장은요 1월 옵션 만기일로 콜옵션 비중이 80%나 돼서 그런지 그에 따른 상승 마감에 힘이 실렸고, 우리 야간 선물도 0.52%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개장 전 상황은 나스닥이 0.89% 빠진 시기였고요. 야간 선물이 0.18% 하락 후 나스닥이 이제 추가 하락해서 약간의 갭 하락 출발 후 이제 하루 종일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혼조세를 보인 이유는 이따가 수급적인 측면으로 어느 정도 풀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따가 언급드릴 예정이고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과 프로그램 매동 그리고 환율 체크해야 했는데 60만 주 신청했고 우선주는 8만 주 신청했고 2시 55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801억 매도를 했고요. 달러 선물은 이제 만기를 하루 앞두고 롤오버가 3일간 바짝 증가하며 금요일 정규장이 1,459.6원으로 마감했고 야간은 1,45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이제 중국 GDP 성장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가 11시에 발표됐었는데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지금 추이가 다시 또 올라갈 채비를 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분기별로 보면은 이제 연도별은 좀 정체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제시한 이제 목표를 달성을 했다라는 거. 4분기 GDP 성장률은 5.4%로 예상치 4.9%, 정부 목표치 5.0%, 전분기 4.6%를 모두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3년 2분기 이후로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소매 판매는 3.7%로 예상치 3.5%를 상회했고, 산업 생산은 6.2%로 예상치 5.4%와 전월 5.4%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연간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3.2% 증가했는데 중국 국가통계국은 침체 속에 10.6% 감소한 부동산 개발 투자를 제외할 경우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7.2%로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표가 잘 나오면서 증시는 뭐 크게 올라가는 듯 했으나 이제 그러진 못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시가 지금 이제 돌리는 과정에 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매물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장은 이제 0.18%로 상승 마감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미국 산업 생산은 이제 밤에 야간에 발표가 됐는데 12월 산업 생산은 항공 관련의 생산 증가로 인해 0.9%로 예상치 0.3%보다 크게 상회했습니다. 11월 산업 생산은 이제 조정이 되었는데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2%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1월 옵션 만기를 이제 혼조세보다는 약간 상승의 무게감을 실린 채 마감을 했고요. 이는 콜옵션 비율이 80%를 유지한 채 며칠 전에 이제 흔들기도 했지만 결국 만기일에 뭐 사전 청산 없이 그냥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장 시간으로 넘어와서 보면요, 이제 당일 주요 에너지원을 파악하는 것이 항상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당일 에너지원에 대한 파악을 아침에 빨리 끝내야 그때부터 이제 우리장의 그런 흐름 를 이제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고, 또 트레이딩을 어떤 관점으로 또 해줘야 되는지, 또 타점은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할 때 그 포인트 지점이 어디가 되는지, 내가 매도 쪽을 잡으려고 할 때, 숏 포지션을 잡으려고 할 때 포인트를 어디로 잡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또 오늘은 또 상방 원웨이장이 될 것인가, 또 하방 원웨이장이 될 것인가, 어느 쪽으로 무게감이 실려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판단한 금요일의 시장 내용은 혼조세 한마디로 그냥 요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시간 방송 때, 라이브 방송 때 제가 아침에 적어드린 거였죠. 아침에 9시 초반에 오늘 혼조세구나, 어떻게 됐길래 상방 에너지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본장 시작부터 바로 끌고 움직이면서 영향을 줬었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프리장은 좀 출렁임이 있었는데, 이제 프리장은 생각보다 높게 시작해서 그거를 좀 이제 누르는 모습. 원래는 이거보다 더 떨어져서 출발하는 게 맞는데 그걸 이제 반영하지 못하고, 이제 야간 선물 종가 이후에 나스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좀 떠서 출발하는 바람에 그냥 눌러서 첫 분봉을 보여줬고, 이게 또 기준 음봉이 잡히는 바람에 좀 더 내려가는 모습도 나타났죠. 근데 이제 본장이 시작되면은 이걸 더 찍어 누를 것이냐,
뒤집을 것이냐가 결정될 수 있는데 이제 본장에 시작하니까 바로 SK 하이닉스가 원래 이제 시간외가 좀 떠서 마감을 했었는데 시간외를 반영하지 못하고 밑에서 출발하면서 바로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영향으로 이 본장 첫 분봉 한 3개 정도가 그냥 쭉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방 에너지는 SK 하이닉스구나. 그날 SK 하이닉스가 이틀 동안 연속 혼자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목요일에도 그렇고 금요일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팔고 하이닉스를 사들이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그래서 상방 에너지로는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립적인 에너지는 이제 개인 위클리 옵션이 초반에 양매수를 보였던 것, 그리고 반대로 이제 위클리 옵션에서 외국인들이 양매도를 보였던 거, 그리고 이제 월물에서는 누적 양매도 포지션을 보이는 것들이 중립적인 포지션, 제한하는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죠. 상방으로 멀리 가지도 못하게, 그 다음에 하방으로 밑으로 많이 찍어 누르지도 못하게 범위를 제한하는 움직임을 이제 옵션에서 나타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옵션은 이제 중립, 여기 혼조세를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었고요. 상방이 있었으니까 중립도 있고 이제 하방이 있어야겠죠. 이제 하방 쪽이 조금 더 사실 우세하긴 했습니다. 상방은 하이닉스 혼자 이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라서 이제 하방 쪽은 프로그램 비차익이 매도 쪽으로 눌렀던 거. 자, 여기 오늘 금요일에 이제 1801억 매도 눌렀던 거, 이거 아침에 이거 눌렀던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 나왔던 거. 자, 선물 외국인들 추이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누르는 쪽의 움직임, 뭐 엄청 세게 누른 건 아닌데요. 누르는 쪽의 움직임을 오전 중에 많이 보여줬죠. 그 다음에 콜옵션 매도가 나왔던 것도 뭐 물론 전체적으로 누적은 이제 중립 양매도긴 하지만 그날은 이제 콜옵션 매도가 조금 더 힘이 셌죠. 그래서 이쪽도 이제 상방을 제한시키는 영역으로, 원래는 이제 중립인데 그래도 제한 쪽으로 하방으로 일단 올려놓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신 선물 매도가 장중에도 잡히고 이제 마지막에도 더 매도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뭐 투신은 마지막에 뭐 매도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방향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3천억 정도가 넘어가야 이제 그나마 의미가 있습니다. 3천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신의 뭐 매도의 마지막 배팅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장중에 조금 누르고 있었던 것만 이제 하방 에너지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방 우위의 혼조세를 오전에 좀 보이다가 그 하방 우위인 점이 이제 점심시간 지나서 좀 사라지면서 하이닉스가 점심시간 이후에 조금 더 진행을 했었죠. 21만 뭐 7천원대까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점심시간 때부터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뭐 차익도 나오기도 했지만 오장에.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는 차익거래에 의한 현선물 거래가 대부분이라서 옵션을 제외하고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계속 최근에 보이는 현상이죠. 이제 현물이 베이시스가 하도 계속 지금 백어데이션이 반복되다 보니까 현재 선물이 더 낮은 구간이죠. 그래서 현물이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가 되어 있어서 그 고평가된 것을 이제 팔고 차익을 내려는 거래들, 고평가된 현물을 파는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오면서 금융투자는 이렇게 코스피를 파는 거래가 잡힙니다. 그럼 반대로 선물은 사줘야겠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선물을 사들이는 정도의 차익 매매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가 매수한다고 해서 뭐 위로 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뭐 현물을 매도한다고 해서 뭐 밑으로 깔아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금융투자는 그냥 오늘 차익하네 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정도다. 다만 이제 차익을 넘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긴 해야겠죠. 그래서 초과분은 그래도 선물 매수 쪽으로 좀 잡히면서 상방 SK 하이닉스의 상승에 조금은 그래도 보태줬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자리. 자,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자리는 59,000, 55,700원, 54,000원에서 54,400원, 53,000원, 51,800원, 5만원, 요거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매물대 자리에서 또 도달하면은 거기서 더 많은 거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매물대 자리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그 자리가 오면은 또 거래가 많아지고 또 매물대가 더 쌓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잘 바뀌지 않는 거고, 그날은 이제 금요일은 외국인 수급 악화에 53,000원을 위협하는 53,200원까지 삼성전자가 내려갔다가 왔었죠. 그래서 54,000 부근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다시 꼬리를 달면서 그쪽으로 향하면서 53,700원에 종료를 했던 거고요. 자, 금요일에는 현물 주요 강세 섹터 두 개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원전
한미 동맹과 이제 전력 설비 테마가 오늘 강했었는데 금요일에 서전기전, 한전산업, 에너토크, 한신기계, 일진파워, 지투파워, 우진엔텍, 우리기술, 오르비텍, 보성파워텍, 한전 KPS, 두산에너빌리티, 우진, 피코그램 이 강세였고요. 플러스 이제 LS 그룹주들이 전선 쪽으로도 굉장히 강세를 보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리기판 테마가 많이 움직여줬는데요. 뭐 꼬리를 달면서 끝나긴 했지만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YC캠, 삼성공조, 피롭틱스, SKC, ICD, 한빛레이저, HB 테크놀로지 등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좀 뚜렷한 편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금요일은 이제 연속 백어데이션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 조금 신경이 쓰이죠. 시장에 계속. 최근 들어서 백어데이션이라는 언급을 계속 자주 드리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25년 1월이 되기 전에 24년 7월부터 이제 12월 달 떨어질 때도 이 정도까지 백어데이션 얘기를 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 백어데이션 마감이 많이 나타나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차후에 추가 하방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백어데이션인데, 백어데이션 됐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떨어지고 당일에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의 영향보다 백어데이션 마감이 지속되는 경우에 이제 3월 선물 만기로 향할수록 결국 시장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얼마나 남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은 백어데이션이네 정도, 그래서 이제 현물에 대한 매도 차익거래가 좀 나올 수 있겠네, 그 정도로만 보면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단계지, 지금 당장 백어데이션이 며칠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뚝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시차를 두고 발현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식은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해결이 안 된다면 중간에 다시 이제 콘텐고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깔끔하게 변화가 되면은 그래서 무난하게 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에 대해서는 일단은 선물 3월 만기까지의 움직임이 그래도 좋지 않은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게 정배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반등을 하고 지금은 외국인들이 옵션을 이제 묶어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빠르게 변화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현물과 선물 모두 53,700원 종료했고요. 외국인들은 508만 주의 대량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JP 모건 서울과 골드만삭스에서 주로 매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이제 진짜 49%대에 얼마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50.33%로 근래 들어서 가장 낮은 보유 비중을 보여주고 끝났고요. 자사주 매입은 60만 주, 우선주 8만 주는 2시 55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코스피 현물이 일주일 누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에 총 7,215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좀 많이 매도한 편입니다. 금요일에만 2,338억의 매도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트럼프 취임 그리고 일본 금리 결정을 앞두고 먼저 현물을 많이 팔고 있는 그런 한 주였다. 삼성전자 중심으로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래도 사준 것은 뚜렷했습니다. SK하이닉스를 3일간 수목금 동안 약 400만 주에 해당하는 정도로 대량 매수를 해줬고요. 선물 일주일 누적 매도가 또 1조 원이나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현 선물을 모두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은 계속 외면하고 팔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조금 우려되는 상황들을 먼저 반영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에만 1,355억의 선물을 매도했었습니다. 콜옵션이 13억 매도가 추가되면서 기존에 이제 콜 매도 포지션 70억 이상 들어왔던 것과 또 만나가지고 합쳐져서 콜옵션 매도가 좀 더 두터워지는 효과가 나타났고요. 풋옵션이 이제 9억 매수가 이제 추가되면서 추가로 이제 종합적으로는 양매도 포지션을 유지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콜 매도가 조금 더 우위로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20일에서 24일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트럼프 취임 및 일본 금리 결정 주간을 앞두고 외국인은 대체적으로 선제적인 매도를 좀 해두고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만 마벨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TSMC 실적 등을 사유로 외국인이 조금 더 집중해주는 그런 집중 매수해주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흐름과 24일 일본 금리 결정 결과 그리고 23일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따라 수급 방향을 지난주와 이번 주가 완전히 다르게 뒤바꾸게 될지,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영향을 받겠죠. 금요일 결과니까. 해서 수급 방향을 뒤바꾸게 될지 주목하고, 외국인이 콜매도세를 풀지 않는다면 결국 2월 만기까지 상방으로 가서 안착하는 데는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1월 만기 때 한번 돌파해서 끌어올린 상태를 이 흐름 자체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계속 이제 쭉쭉쭉 끌고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상황이 더 많다라는 거죠. 풀려야 될 문제가 숙제들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를 이제 반등을 한다면 조금 더 현재 지금 1월 반등의 그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11월 11일의 자리, 여기서 생긴 갭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11월 11일의 시가 몸통 갭이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종가 갭이 여기까지인 거고, 그래서 최종 몸통 갭 정도까지, 그 다음에 요 정도 시가, 이제 종가 갭까지 해가지고 요 정도 구간에 해당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한 340에서 344 정도가 됩니다. 이 추세까지도 만나면. 그래서 그 정도까지 공간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에서부터 최대 10포인트 정도 되겠죠. 334.35. 야간 선물 대비해가지고는 한 8포인트대 정도의 일단 기본적인 공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양매도를 이렇게 묶어두는 자리가 굉장히 비좁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요거는 조금 더 확장될 수가 있어요. 위로도 조금 확장, 아래로도 조금 더 확장돼서 그렇게 움직여도 박스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1월 만기까지는 16거래일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묶어두다가 변동을 외국인들이 한쪽을 풀면서 주기가 쉽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일단 제한적인 구간을 얼마나 더 넓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밀리는 쪽으로 간다면 328이죠. 지난주까지 계속 지켜왔던, 여기 깨지 않고 지켜왔던 요 328, 그 다음에 여기 양봉 1월 8일 양봉에 이제 끝자락 자리가 이제 328 자리인데, 여기를 지키는지 결국 지지하는지 그 여부를 꼭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요거보다는 조금 더 하방으로 열어둘 수 있는 건 이제 박스라고 해도 요 정도, 박스라고 해도 최소한 여기까지, 여기 경계 있죠. 여기 두 개의 양봉의 경계, 위에는 여기 이 공간, 여기까지를 열어두면은 외국인들이 양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때 요 정도에서 움직인다면은 양매도가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거보다 넘어갈 때 외국인들이 양매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때 돼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반응을 크게 보일 겁니다. 11월에 그랬던 것처럼, 12월에 그랬던 것처럼, 1월에 그랬던 것처럼, 특히 뭐 12월은 그래도 회복하는 단계였으니까 11월에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풋매도 풀 때, 그 다음에 1월에 그랬던 것처럼 해서 콜매도 풀 때와 같은 방식으로 외국인들은 옵션의 매도 포지션을 변화를 시킬 겁니다. 변동을 주기 위해서. 자, 금융투자 수급입니다. 금요일은 매도 차익 거래에 의한 현물 매도와 선물 매수가 나오고, 옵션은 양매수를 종합적으로 유지해서 누적으로요. 누적을 적어둘게요. 누적 양매수를 유지하여 외국인에 비해 해석적 중요도가 크게 떨어졌던 금요일이었습니다. 뭐 한 주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 정도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비차익은 1801억 매도가 나왔고요. 7월 12일부터의 누적은 13조 2411억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실질적인 만기일이었는데 1459.6원으로 마감했고요. 금요일 달러 선물 스프레드 거래가 무려 49만 1551계약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3일간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의 롤오버가 주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매수 단타를 보려고 했던 물량이지만 만기가 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넘어가서 2월물로 매수 쪽을 유지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아직은 이 추세를 계속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추세의 기준을 깨는 건 일단 첫 번째 1440원, 그 다음에 1410원 단계적으로 가야겠죠. 아직까지는 1440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추세는 여전히 건재하다. 대신에 1월 만기 때 개인들의 1조 원 가까운 1조 원 정도의 그 매수 포지션을 수익을 주지 않기 위한 여기 눌러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더 올라가지 않고 계속 눌러댔다. 요 정도 계속 파악하다. 여기서부터 답이 나왔던 거잖아요. 거의 제가 요때도 이거 달러 1월 만기까지는 일단 끝났네. 고점 나왔네. 1월 만기까지는 누르고 이제 그 뒤로 뭐 더 갈지 그거는 이제 그 뒤에 가서 살펴야겠다. 그래서 1월 만기일이 1월 20일이니까 20일까지는 추세적으로 계속 올리기보다는 이제 조정 구간, 좀 쉬는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것을 이제 요때 파악을 미리 했었죠. 그러니까 1월 8일인가요? 1월 8일, 12월 27일이네. 꽤나 지났네요. 3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이제 변동성 지수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제법 며칠 동안 연속으로 내려오면서 음봉을 지금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54% 추가 하락해서 2평 지지 마지노선 부근에 이제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17.68로 마감했고, 옵션의 등압은
2월물 등합은 콜 가격 5.80과 풋 5.81로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양합 등합은 이제 11.61로 이거 더하면 콜 가격과 풋 가격 등가에서의 콜 풋 더하면 11.61로 많이 축소됐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변동성 지수의 하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콜 풋 가격이 이제 같아졌죠. 5.80, 5.81 비슷해졌습니다. 비로소 드디어 비슷해졌고요. 다음 주 변동성이 승부처가 될 전망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콜 가격 이제 차분히 원래대로 이제 돌아오고 풋 가격 올랐던 거 다시 내려오고 하면서 동일하게 등가에서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 외국인의 묶어둔 양매도 포지션을 만기가 지금 월요일이면 16거래일 남은 시점인데, 만기를 10거래일 이상 한참 남겨두고 조기에 한쪽으로 이제 청산하고 변화시키는지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의 유의를 특히나 더 지난주보다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요. 특히 이제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을 보면 일단 핵심이 24일 BOJ 통화정책 회의죠. 일본 금리 결정은 정책위원회 과반인 5명 이상이 선택하는 쪽으로 결정되는데, 현재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정책위원 9명 중에 과반이 추가 금리 인상에 찬성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트럼프 취임 후 시장 반응을 살펴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1월 인상론과 3월 인상론이 비등비등했으나 1월 들어서 1월 인상론에 무게감이 더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행 총재나 뭐 부총재나 뭐 다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겠다, 뭐 이런 해야 할 것이다에 대한 의지를 좀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1월 20일 월요일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 중국 LPR 금리 결정이 있고요. 마틴 루터킹 데이로 미국 휴장입니다. 트럼프 취임에 맞춰서 또 휴장일이 있고요. 1월 21일 화요일은 이제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와 미국에서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징어 게임 역할도 충분히 한 몫을 해줄 수 있었겠죠. 1월 22일 수요일은 한국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있고요. 미국 경기선행지수 발표 있고, 라가르드 ECB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실적 발표는 LG이노텍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건설, 삼성물산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1월 23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이면서도 이제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실적 발표, 특히나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4분기 GDP 성장률 발표도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1월 24일 금요일이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결정을 하고 다음에 3월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까지 살피면서 아마 그러면 우리 장이 끝나고 나서일 겁니다. 그래서 결정 12시에 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 마친 시간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나 이제 어떤 의견들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건 또 그 다음 주 월요일이겠죠. 미국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수 발표 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 발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적 발표는 기아, 현대모비스, 삼성 SDI, 삼성전기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조금 평소보다 좀 늦어졌는데 이제 다음 주는 조금 일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 아직도 안 들어와 계시는, 그리고 구독자 네이버 카페에 아직도 안 들어와 계시는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합류하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